투자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소비와 고용 지표가 모두 부진했지만 유럽의 국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장중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에 대한 충격 없이 1% 이상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국내적으로 오늘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나오셨고요. 왕설량 전문가도 함께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코스닥,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3%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1% 이상 반등하면서 1864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한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보합권에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어제 종가 수준에서 장 출발할 것 같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오늘 장에서도 강하면서 1.4%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현대중공업은 오늘 1.5%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 신한지주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밑에 KB금융 역시 0.6% 정도 오늘은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하이닉스가 1% 반등하면서 24,400원 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엇갈린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큰 폭의 등락은 아닙니다. 호남석유가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LG와 LG전자는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오늘 강하네요. 1.5%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521선에서 어제 종가 수준에서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소폭 올랐던 셀트리온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면서 34,600원 선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연구소가 3% 올랐었는데 오늘 한 1.5% 정도 좀 더 밀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포스코 ICT가 강보합, 서울반도체도 0.8% 정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반도체가 6%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도 1%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CGN, 젠백스도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SM도 1.2%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 1월 13일 금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두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노선우 전문가 봐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는 일단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어제의 상승을 조금은 이어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지수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상 지수는 0.87포인트 정도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과연 이런 상승폭이 오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형주들이 만약에 장중에 좀 낙폭을 키운다면 시장은 오늘 또 금요일이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오후장에 매수세가 좀 부재했을 경우는 오후장까지는 이렇게 힘을 이어가지는 좀 못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1.37% 정도 약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어제 장 마감 후에 KCC 쪽에서 현대중공업 지분을 좀 매각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신한지주가 0.5%, 삼성생명이 0.5%, SK이노베이션, S오일 이런 종목들이 좀 약보합권 출발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좀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포스코는 5,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또다시 지금 39만 4천원대, 4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에 수급 상당히 양호한데 오늘 역시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지금 시작할 때보다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한 1.8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웠고요. 지금 현재 나온 수급 자체는 그나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118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일단 오늘 시장 그나마도 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지금 투신권에서 15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세에 따라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변하는지 매수세를 이어가는지 그런 모습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5포인트 0.06% 상승한 1865.72로 장을 출발했고요. 코스닥 역시 빨간불을 켠 채 장을 시작했는데요. 2.10포인트 상승한 522.44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상황 어떤지 봐주십시오. 예, 코스닥 상황은 지금 0.4%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죠. 어제 OCI를 비롯해가지고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도 이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넥솔론 같은 경우 5.5%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시작되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이제 매집 구간이었다라고 보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상승 구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종 그리고 2차전지 업종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상승세를 이렇게 타고 있는 업종이 NSN 이 관련된 이 테마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의 상한가 이렇게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로운이라든지 그리고 KINX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여기서 한 종목을 제가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이 지금 이름이 라이브 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 NSN 관련된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차트상으로 보셔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셔도 스윙 차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SN 테마주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많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주들도 지금 상승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얘기를 계속 드리지만 줄기세포 테마주,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이 금융권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금들이 테마주 쪽으로 이제 다른 테마주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주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SN 테마주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똑같이 이 정치권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를 비롯해 가지고 또 박근혜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시장에 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션 만기에 대한 충격이 오늘 좀 장중에 있을까요? 오늘 장중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옵션 만기가 프로그램 매수세로 이렇게 잘 끝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금통위 결정도 동결로 이렇게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한 0.7% 정도 밀렸던 일본 증시가 오늘 미국 증시 상승 여파로 좀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어떤가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 8,468.79포인트로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는 발표된 지표들이 부진하면서 하락 전환했었습니다. 하지만 22 드라기 총리의 유로존 일시적 안정화 발언에 힘입어서 다시 오름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 연말 비정규직의 일시적 감소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뿐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위기였고요. 또한 현재 미국은 모기지금리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택 구매자들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또한 내수의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유가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시각도 우려가 섞여 있는데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2일 그 미국의 이란 제재가 글로벌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노다 총리와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노다 총리는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일본 역시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 방침에 동참한다면서도 이란 제재가 글로벌 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합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지난 5년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으며 앞으로 이를 더 줄여나갈 것이다. 간접적으로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제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링 많이들 알고 계신 유니클로의 모회사인데요. 1분기
순이익이 312억 엔을 기록했다고 12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그 올해 8월 31일로 끝나는 회계분기의 이익 전망치를 기존 710억 엔보다 낮은 700억 엔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트렌드가 찝치기라고 그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한 스마트 컨섬션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뭐 너무 비싼 제품보다 적당히 가격이 있으면서 제품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니클로 매출이 그 2012년에도 오히려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또 이슈도 함께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 장 출발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미국의 고용과 소비 지표가 불안했지만 유럽에서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맞춰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 상승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탈리아에서 국채 입찰 1년물 국채 85억 유로어치가 발행이 됐는데 입찰에 성공이 됐습니다. 금리는 연 2.735 정도로 한 달 전 금리의 절반에 불과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스페인도 42억 유로 규모의 신년 3년 만기 국채 발행을 했는데 당초 예상치보다 2배 넘는 금액이 몰렸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국내 증시에도 오늘 훈풍을 좀 불어오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장이라 거래는 한산한 편입니다. 자, 오늘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먼저 노선우 전문가님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디 두시고 계신지요? 예, 오늘장 일단은 아침에 상승 출발했던 좀 분위기는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1.92포인트 정도 일단은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좀 발목을 잡으면서 여전히 1.7%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KCC 같은 경우는 또다시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관련주들은 좀 그나마도 양호한데요. 삼성전자가 2,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103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24,600원대 움직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하면서 IT 업종은 지금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려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지만 유럽의 국채 만기가 성공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시장 자체가 국채 발행을 성공했지만 좀 좋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고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다는 소식 그런 소식들은 결국 국내 주식시장을 조금 하락으로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시장 어제 옵션 만기일은 좀 무사히 넘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보자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아침에 벌써 150억 정도 지금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옵션 만기일 사실은 1월 옵션 만기 상승을 좀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었는데 의외의 상승이 나왔고 그런 영향에 따라서 오늘도 지금 조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시각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1월 기준금리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발표되는 코멘트들의 영향에 따라서 결국은 상반기 중에 금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모습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봤을 때 상반기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국채 만기가 계속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좀 완화가 되고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에 WD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상반기 중에 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좀 염두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유럽 쪽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국내 주시장도 좀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라던가 정책들의 불확실성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는 점이 투자에도 좀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최근에 일단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한다면 121선 안착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여기서 바로 121선을 한 번에 안착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일단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자면은 종합주가지수 차트 살펴보자면 이평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수렴되고 있고 이런 캔들 차트도 상당히 좀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는 급격하게 좀 윗방향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유럽 쪽이 하루 호재로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악재로 하락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급격하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역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1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1월 20일 이후에 시장이 급속도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급락 손쓸 수도 없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좀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일단은 시장 투자 포인트는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선우 전문가 오늘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초반부터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강하게 들어오는 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한 121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일단 아침에 매수하는 거에 비해서는 매수 강도는 좀 크지 않다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미국 시장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폭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 매수 강도라면은 오늘은 1,000억 원대를 좀 넘는 그런 매수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외국인들의 향방 역시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이제 금통위의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선우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장에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금통위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이제 동결적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동결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서는 좀 혼조세, 그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대 가까운 상승세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제 전일에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좀 하락해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그리고 스페인 국채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행이 된 데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 가지 좀 더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ECB 총재인 이 드라기 총재가 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국채 매입은 어디까지나 이 통화 정책이나 그리고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파급 경로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재정 위기 국가에 대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시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해가지고 어제 장 막판에 갑자기 독일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도 거의 금리도 이제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하락한 금리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금리가 소폭 많이 하락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입이 다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2월달, 3월달에도 충분히 잘 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월달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 3월달 같은 경우도 똑같이 1월달하고 똑같이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어제 옵션 만기를 잘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121선 그리고 60일선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21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딛고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60일선 이렇게 60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지만 한다고 해도 그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증시에는 조금 더 좋은 장세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금통위의 그런 그 금리 결정도 동결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동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여러 가지 체크해 봤을 때 증시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상승 기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2012년 들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1분기에 몰려있는 유럽 재정 위기 겪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 발행 여부였는데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상승을 점치셨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어떤 업종들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지 들어보기로 하고요. 잠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외환 시장 흐름 어떤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외환시장이 전일 대비
7원 정도 하락한 1151원으로 1150원 선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호조를 나타냈고요. ECB에서는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6개월 연기하기로 한 소식도 시장 안정에 기여하면서 다시 한번 위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금통위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코멘트가 다소 물가 쪽으로 기울이면서 이런 요인들도 환율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이런 지지선이 115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150원대 초반에서는 아무래도 결제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50원의 단단한 지지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달러 선물 만기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좀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달러 선물 물량이라던가 이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외환시장 흐름 봤고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따라 채권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오늘 채권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은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이런 것에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멘트도 물가 쪽에 조금 더 물가를 우려하는 쪽에 좀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이틱 하락한 104.45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하루 소폭 순매수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20일 이평을 하향 돌파한 이후에 기술적인 플레이 부분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매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채 선물은 저평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요. 선물 저평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선물 60일 이평인 104.40 레벨에서의 지지력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정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동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강정원 전문가 오늘도 화상 전화 통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어제 코디 S를 주셨었는데 장 초반에 강하다가 후반 가면서 계속 좀 밀리더라고요. 손절가 이탈이 됐습니다. 손절 처리하는 게 맞았을까요? AS 해주십시오. 네, 코드에스는 원칙적인 손절이 맞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7,000원대 매물 정이 좀 있었고, 최근에 시상승을 좀 보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어제 말씀드린 이후에 6,590원 신고점을 일단 찍은 이후에 일단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거기서 일단은 제가 제시한 손절가까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수혜주와 더불어서 이 OLED 패널 시장의 수혜감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골프존을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의 스크린 골프 업체고요. 국내 시장은 약 20여 개의 국내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만 이 동사가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필수적인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프 연습장의 성장성 부각을 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중심의 중심이 2011년 이 골프장 매출액은 2,060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골프 연습장 시장은 이와는 별개로 1조 원 정도의 수준인데 이 골프존의 본격적인 진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장 시설 MS 20%만 장악하더라도 이 동사의 외형 성장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스트패드로 삼성동과 판교, 목동의 연습장을 오픈했고 지난 12월 달에는 공덕이 오픈을 한 상황이고 이번 달에는 행신점이 오픈하면서 현재 대부분 실내 연습장은 헬스장에 딸려 있는데 그물이 있는 벽을 보고 연습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골프존은 GDR
골프존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한 이 추천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비거리와든가 구질, 연습량, 스윙 모습 이런 연습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성과 보완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실내 연습장에 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국내 골프용품 시장이 4조 5천억이 넘는 상황인데 일단 국내 그 메이저 유통업체는 일단 없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국내 수준은 소규모 골프용품 시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그 골프용품 그 구입도 일시적으로 이런 그 GDR에서 쳐보고 상의한 다음에 지금 구입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그 동사의 그 GDR, 골프존 드라이빙 레인지에 대한 시스템은 더욱더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실적 모멘텀을 들 수 있습니다. 동사가 2012년 올해 그 직영점을 20개까지 확정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본격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초등학생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오픈한 이런 그 주어적이 오픈한 그 서판교라든가 목동 이런 그 매장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목표 연수를 넘어서면서 최근에 이제 매장 수가 증가되면서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8만 원대를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2012년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40%와 8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추가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10월 초 중반에 무한 쪽에서도 50만 이상의 수면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추가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골프존 매수가, 목표가, 순절가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59,500원, 현주가 59,800원대 매수가 가능한 특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65,000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순절가는 55,000원 하면서 순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는 골프존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2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과 소비 지표가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등 유로존의 안정화 기미가 보였기 때문인데요. 유럽발 호재가 국내 증시에도 상승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1865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상승한 187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81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5억 원과 224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늘린 상태입니다. 3포인트 상승한 523.41포인트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2억 원, 외국인은 2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3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17% 상승한 104만 원에, 포스코는 1.41% 상승한 39만 4,500원에, LG화학은 약 1%대 강세 보이며 3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2% 하락한 28만 8천 원에,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2만 7,200원에, 하이닉스는 3%대 강세 보이며 2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36,950원에, LG전자 역시 강보합권에서 76,900원에, SK텔레콤은 0.4%대 강세 보이며 1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4.5%대 강세 보이며 3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홈쇼핑과 메디포스트는 1%대 강세 보이며 28만 2,800원과 1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1.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6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은 1%대 강세 보이며 33,350원에, SK 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3,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는 1%대 강세 보이며 4450원에, 3S는 2.18% 상승한 23,400원에, 차바이오에는 2.8%대 강세 보이며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오름폭이 더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코스피가 어제보다 1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1873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보합권에 출발했던 삼성전자가 1% 이상 크게 오르니까 전기전자업종이 같이 업종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강세 쪽으로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금속 업종도 오늘장 강한 업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이 장 초반부터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노선호 전문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투자 전략은 뭐 여전히 아침이랑 상관없이 예.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뭐 상승폭은 한 8.7포인트까지 좀 확대는 되고 있지만 결국 시장은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수록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한 1800선대 정말 후반과 1900선 이 정도에서는 박스권 상단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상단부를 아직까지는 뚫을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는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렸을 때 1800선 초반에서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지금 1870선 이상에서는 매수보다는 보유 주식 보유하면서 오히려 이제 분할 매도 타이밍 노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뭐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뭐 조금은 늘었지만 여전히 230억 정도 순매수에 좀 불과하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뭐 엇갈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관망을 하면서 특히나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시장이 너무 고점일 때 매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전히 유럽 쪽에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그런 소식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소식들이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짰습니까? 일단은 지금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IT주들이 좀 상당히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증권업종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증권업종이 사실은 최근에는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뭐 어제부터는 살펴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모습.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동양증권이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5,800원대까지도 올라섰고요. 대신증권이 2%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각각 1% 정도씩 강보합권 움직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증권업종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면은 그동안 사실 작년도의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대형 증권주, 초대형 증권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증권만 해도 작년도에 97,000원대부터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26,000원대에서부터 11,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더 나는 종목들이 대형 증권주들이 많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보자면은 증권주들도 일봉을 살펴보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 우리투자증권이 전일 대비 200% 이상 거래량이 좀 증가되었고요. 삼성증권 역시 마찬가지 289%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대우증권도 비슷하게 296% 거래량이 나왔고 결국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역시 살펴보자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대우증권 살펴보자면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살펴보면은 이 종목이 수급이 가장 양호합니다. 기관 쪽에서 1월 첫 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 역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부분도 양호하고 수급도 양호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양호한 증권업종이 만약에 좀 강세를 이어진다면 시장의 좀 상승은
더해질 수가 있겠지만 역시 또 증권업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좀 주춤거려버리고 멈칫해버리면은 역시 시장은 또다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을 지금은 일단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시장의 지표로서 바라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이 좋아야 증권업종이 오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장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수적인 입장을 내주셨는데 증권업종 보져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업종을 뭐 오늘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증권업종이 지금 만약에 좋아진다면 이제 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좀 지표로서 증권업종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 3월 결산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너무 실적이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 좀 주가에 대부분 좀 반영이 되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재료 노출되기 전까지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일단 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동차 업종의 4분기 실적이라든가 증권업종의 3분기 실적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를 지면서 그때 정도 이제 1900선 이상에서부터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이 어떨까 일단 시장 지표로서 증권업종 그래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유가 관련주 투자 전략도 짜주신다고요? 예,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은 이란 쪽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서 뭐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 이란의 원유를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이란 쪽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염두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한 99달러, 100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국제유가가 그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유가 관련주들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 OCI가 무려 3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자면 결국은 어제는 물론 미국 쪽에 수출에 대한 그런 호재가 있었지만 일단 OCI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까지 그리고 LG 상사를 비롯한 이런 대체 에너지, 뭐 자원개발 관련주까지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유가 관련주들에 주목을 해보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 쪽이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대규모 오일머니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건설주까지도 국제유가 상승 시에 좀 수혜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은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이 그동안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가 그런 모습이었지.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유가라든가 또 금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각을 바라보는 쪽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국제 유가를 좀 살펴보면서 유가 관련주 쪽으로 주목을 해보고 그렇게 유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고 중동 쪽이 좋지 못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설 기계업종 그리고 태양광 자원개발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럽연합이 이란에 내렸던 그 수출입 금수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99달러선은 높은 가격대다 유가 관련 상승 수혜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선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 업종별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예, 업종별로 지금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역시 그동안 IT 업종이 많이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예. 그 IT 업종에는 이제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해서 IT 업종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IT 업종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제대로 얘기를 업종 뽑아 오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1.65%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60일선을 지지를 하느냐 여부. 근데 지금 1.65%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60일선 지지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21선입니다. 21선을 이제 돌파할 것인지의 이제 여부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의 돌파 여부와 이제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1선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IT 업종이 전 고점인 110만 원까지는 다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같이 이제 그 코스피 지수도 연달아서 상승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도 지금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매수세의 이 위력이 같이 여기에 같이 이제 동조해가지고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업종도 지금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이제 강하게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남아 있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추후적으로 110만 원 다시 안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다른 여타 IT 업종에 대해서도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IT 그 업종에 대해서 IT 업종이 그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하락을 했을 때 그 빈자리를 좀 채웠던 게 자동차와 그리고 화학 업종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자동차와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히 다음 주 그리고 꾸준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이 대표 종목으로 딱 하나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화학 업종의 그 대표 종목으로서 대표 대장주로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락을 보이고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고점이 거의 54만 원이었는데 하락한 게 27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이렇게 났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6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화학주의 대표 종목으로서 LG화학을 매수하시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이 빈자리를 이 IT 업종의 빈자리를 채워가지고 다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OCI가 큰 폭으로 상승을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이 OCI 같은 경우는 엄연히 말하면 이 화학 쪽에도 이제 속하지만 근데 엄연히 말하면은 태양광 쪽에 이제 전문으로 속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전문 업체인데 태양광 쪽으로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 이제 모 그 업체와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체결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OCI가 상한가까지 이렇게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봤던 관점은 딱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3주 연속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그러니까 OCI 외에 다른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이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는 그 OCI 같은 경우 OCI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외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OCI도 동조해가지고 같이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설량 전무가 지금 업종 대표주로 OCI를 봐주신 건데요.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1.5% 정도 밀리는 건 양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관련주들 어제 올랐던 종목들 오늘 좀 3, 4% 큰 폭으로 빠지거든요. 그런 종목들 대응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성 LST 같은 종목들이 오늘은 한 3% 밀리더라고요. 예. 오성 LST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웅진 에너지나 아니면 신성 솔라 에너지 이런 부분들 다 지금 3%, 3.5%, 4%대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매수 관점으로 괜찮겠지만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대장주인 OCI를 매수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주가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한 1%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 밑에 있는 오성 LST라든지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는 2% 정도 더 하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더 안전성을 본다고 하면은 대장주 OCI를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 듣기에 앞서서 여의도 상황 어떤지 짚고 가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듣는 시간인데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업종 관심 가지면 좋을지 업종별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중국의 춘절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춘절을 앞두고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축 완화를 위해선 자연스럽게 물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마침 어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4.1%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였으니까 좀 다소 상회하긴 했지만 실제로 지난 7월 달 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11월 달에 2.7%에서 12월 달에는 1.7%로 계속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춘절을 앞두고 중국 경기가 일단 둔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라든지 가전 하향 그리고 이구환신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비 부양책이 나올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중국 당국은 지난 5일에서 6일 열렸던 중국 상무회의에서 소비 부양책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바 있고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절 기간을 앞두고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미국의 자동차 판매도 역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세계 시장 1위인 GM이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약간 좀 부진했다가 최근에 다시 판매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도 좀 성과가 좋았지만 중국에서도 판매가 이제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GM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GM향 부품 비중이 높은 업체로는 이제 만도, S&T 대우, SL 등이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GM향 매출 비중이 한 21%, S&T 대우는 한 55%, SL은 한 23%가량 GM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만도가 아마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그럼 오늘 증권주 사보는 겁니까?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시장 지표로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증권주 쪽에서 좀 가장 강한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투자증권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겨우 21선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까지도 넘어서는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제가 수급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투자증권의 수급이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상으로 해봤을 때도 우리투자증권이 지금 PBR이 한 0.7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일단은 우리투자증권이 지금 121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권주들이 여기서 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121선 이탈된다면 시장이 조금은 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800선 수준 정도에서 우리투자증권이 한 11,0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는 만약에 이런 수급 상황이 큰 폭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만 아니라면은 양호한 수급 속에서 11,000원 정도 21선 수준까지 조정 시에 그때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지금은 여기서 바로 찍고 가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좀 조정은 기다리는 전략으로 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증권주들이 좀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관망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우리투자증권은 한 11,000원 정도에서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지금의 고점 수준을 넘어섰을 때는 PBR 1배 수준이 한 1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도 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 주가로 두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를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권주는 시장의 지표격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 하시면서 우리투자증권의 PBR이 0.7배 수준이므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추격 매수가 아니라 11,000원 선 내려왔을 때 사보자라는 말씀 15,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는 어떤 종목 공략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OCI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OCI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업체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2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태양광 관련된 업체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장주로 있고요. 이 OCI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3주 연속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역시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 폴리실리콘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CI 같은 경우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이 수급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이 시가 정도가 거의 7% 정도였습니다. 7%에서 이제 상한가까지 거의 이렇게 계속 이제 사면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상한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따지자면 거의 한 11% 정도대. 그러니까 거의 가격대로 치자면은 거의 24만 5천 원. 지금 현재 가격대 부분이 이제 그들의 이제 평균 단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하고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들하고 똑같은 평균 단가에 매수를 하는 관점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가격대에 이제 지금 가격대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그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 7% 그러니까 시초가가 7% 형성이 됐기 때문에 7%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손절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가격대로 될까요? 예, 23만 7,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여기 라인을 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33만 1,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설량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 OCI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출발 전략은 왕설량 전문가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종목 점검 해야겠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